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5월 2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전망,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와 베센트 그리고 파월의 모든 관심이 모아지겠습니다. 관세와 감세, 금리 발언이 시장 기대에 과연 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자, 월가 한 컷 다양하게 그려봤습니다. 먼저 그록3 베타에서 그린 이미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툰 스타일로, 만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4가지 AI에게 그림을 요청했는데, 먼저 그록3 베타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왼편과 오른편이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처럼 생겼죠? 이 그림을 좀 표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오른쪽이 아닐까 싶고요. 좌측은 베센트 재무장관을 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제미나이로 그렸는데요. 제미나이는 베센트 재무장관을 학습을 좀 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계속 제닛 옐런 전 재무장관 이미지를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생성된 그림을 일단 보여드리는데,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 주에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요거는 이제 코파일럿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동일한 주제로 프롬프트로 그림을 그렸는데 상대적으로 좀 잘 그려줬죠.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주요한 관심사인데,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재미있게 그려줬어요, 코파일럿. 그리고 다음으로 챗GPT가 그려준 그림, 아무래도 가장 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간의 정책에 대한 이제 생각이 다름을 이미지로 보여줬고요. 가운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잘 풀어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표정은 좀 심각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조율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에서 거의 손을 떼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무게감이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럼 시장 전망 전해드리죠.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베센트, 파월이 좌지우지하게 될 증시 방향성과 변동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요 지수가 또 급등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금요일에 전해진 중국의 태도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협상 태율로 이끌 수 있을지 또 살펴봐야 하겠고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한 시장에는 상수로 계속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하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 관세와 감세 그리고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에 견조한 고용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죠. 이에 따라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명분 또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여전히 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의 단서를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비스 PMI를 비롯한 1,80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지표도 일부 발표가 되고요. 산업과 기업 이벤트로는 리덤 IT 미디어 소비재 컨퍼런스, 그리고 IBM이 주최하는 Think 2025 이벤트, 그리고 코스트코 홀세일의 4월 매출 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2025년 2분기 어닝 시즌 4주차를 맞아서 S&P 500 9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면 이제 얼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도 정리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이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하면서 이후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4월 서비스 PMI가 공개가 되고요. 더불어서 컨퍼런스 보드의 4월 고용동향 지수가 공개됩니다. 또한 연준이 발표하는 은행 대출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가 되고요. 화요일은 5월 FOMC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3월 수출입 동향이 공개가 되고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원 예산위원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7일 수요일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3월 소비자 신용이 공개됩니다. 더불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인하 폭 등에 대한 탐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영국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실시하고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가운데 1분기 비농업 생산성 단위 노동비용 예비치가 공개되고요. 주간 신규 실업 상청 건수 그리고 3월 도매재고 확정치가 공개됩니다. 금요일은 주요 일정이 없는 가운데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재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마이클 일바 연준 이사,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리사 쿡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산업과 기업 이슈도 살펴보죠. 월요일에는 오페크 플러스 온라인 정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토요일에 당겨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5월과 6월에 걸쳐서 2개월간 지금 증산을 발표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증산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페크 내 산유국들이 이 오페크에서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증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일종의 압박을 더하고 있고요. 사실 특정 가격을 이제 정해 놓았는데 그거 이제 떨어뜨리는 자꾸 증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추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이제 관계가 조금 더 결속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치가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와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밀켄 인스티튜트에서 진행하는 제28회 연내 글로벌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유명한 행사라고 해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IBM이 Think 2025 그리고 서비스나우가 Knowledge 2025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모두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주요 화제는 A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스트라이프 올해 말쯤이면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자결제 플랫폼 업체 스트라이프가 스트라이프 스트림 인터넷 경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3일 동안에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전자결제 시장의 동향과 이 관련 업체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라이온스게이트 제가 일전에 한번 전해드렸죠. 이 기업 분할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기업 분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로 이제 분할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라이온스게이트 이름으로 라이온스게이트 스튜디오 그리고 스타즈 엔터테인먼트 이게 두 개 회사로 분할이 될 예정입니다. 라이온스게이트 스튜디오는
영화 제작 부문이고요. 그리고 스타즈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스타즈라는 케이블 네트워크가 있는데 관련된 유관 업체들의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이 이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남아쇼 2025라는 행사가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미국의 주요 편의 서비스 산업 주요 행사라고 합니다. 자판기, 사무실 커피, 팬트리,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 등 이 소매 유통 중에서도 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행사, 연내 행사라고 해요. 이 내용도 살펴봐야 하겠고요. 코스트코 홀세일이 4월 매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다음으로 8일 목요일은 리더미 주최하는 제20회 연내 IT 미디어 소비재 컨퍼런스가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9일 금요일에는 주요 행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실적 발표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1,800여 개 기업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S&P 500 기준으로는 90여 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어닝 시즌 4주차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IT 14개, 산업재 13개, 헬스케어 12개, 유틸리티가 11개, 에너지 9개, 금융 8개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AMD,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포드모터, 월트 디즈니, 쇼피파이, 리얼티 인컴 등이 속해 있고요. 요일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월요일 장시작 전에는 온 세미컨덕터가 있습니다. 타이슨 푸즈, 바이오엔텍 등도 속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에 실적을 공개한 버크셔 해서웨이도 주요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함께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예상치의 상당 부분 하회하는 실적을 공개했고요. 또 하나, 워런 버핏 회장께서 올해 말에 회장직을 내려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이전에 이제 지명을 했었죠. 이 후계자로 하여금 CEO직을 이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이제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께서 드디어 은퇴를 하시게 되었네요. 월요일 주가 흐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는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힘센 허셀스, 포드모터, 리얼티 인컴을 비롯해서 벨링 브랜즈, 또 주요 셀레니스 등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90여 개 기업의 실적을 공개하고 S&P 500은 1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400여 개 기업의 실적을 공개하고요. S&P 500 29개 기업의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장시작 전에는 데이터덕, 페라리, 디지털오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그리고 셀시어스 홀딩스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페이번츠도 예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 리비안, 템퍼스 AI,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업스타트와 윈 리조트, 루시드 그룹도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수요일 장시작 전에는 우버 테크놀로지스, 월트 디즈니, 노버너 디스크를 비롯해서 테바, 그리고 유니티, 비스트라, 베리골드, 그리고 번지 글로벌 등이 실적을 공개하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엠러빈, 카바나, ARM 홀딩스, 그리고 클리프, 그리고 엑슨 엔터프라이즈, 도어대시, 더치 브라더스, 옥시, 페트롤리엄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600여 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하는데 S&P 500 2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시작 전에는 펠로톤 인터랙티브, 그리고 쇼피파이, 코너코필립스, D-웨이브, 헛8,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크록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트레이드데스크,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 클라우드 플레어, 사운드 하운드 AI, 드래프트 킹스, 어펌홀딩스, 그리고 울프 리서치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사실 주요 기업은 없는 상황이고요. S&P 500에도
속해 있는 기업이 없는 상태이네요. 한 160여 기업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주목할 배당주 전해드리죠. 월요일에는 메트라이프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화요일에는 EQT, 수요일에는 메인스트리트가 실적을 배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요일 파이저, 월마트 매수하시면 6월 초 그리고 5월 말에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PPG 인더스트리스 연간 배당 수익률 2.65% 기록 중이네요. 매일 아침 7시 30분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지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모처럼 좋은 시간 보내고 왔고요. 자, 오늘부터 또 뉴욕 증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으로 전해드리고요. 내일 아침에는 모처럼 채널K 패밀리 라인업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어저께 밤에 도착을 했더니 정리를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